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약세 흐름 속에 투자자분들의 답답함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상승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46% 하락한 21,69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1.22% 하락한 1,53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6위의 XRP는 이와는 반대로 3.65% 상승한 0.39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2.1%, 18.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 이더리움을 보게 되면 이더리움은 롱 포지션이 53%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XRP를 보게 되면 숏 포지션이 52%로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네, 현재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참 쉽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크립토 마켓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 또한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틀 전 새벽 미국 상원위원회 청문회에서 제롬 파월의 매파적인 언급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차 급락이 발생을 하였고 이어진 하원 청문회에서 제롬 파월이 같은 뉘앙스의 언급을 하였지만 이로 인해 추가적인 급락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가오는 3월 21일, 22일 이루어질 FOMC에서 이 금리 결정이 어떻게 정할지 이제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 현재 25bp를 올리는 베이비 스텝보다는 50bp 올리는 빅 스텝에 무게가 점쳐지고 있는 중이죠. 이에 8일 발표된 미 연준 베이지북의 경우는 미국 내 소비 지출이 꾸준하게 이루어지면서 올해 경제가 회복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를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참 하루하루 살 얼음판을 걷는 듯한 크립토 마켓의 움직임들 속에 이 투자자들의 마음도 쉽지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격 전망 또한 좋은 소식만 나올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비트코인의 주요 지지선이 붕괴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2만 달러 아래로 하락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주요 지지선 붕괴, 각종 기술적 지표 악화되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의 약세가 강화가 되면서 이제 2만 달러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 전문 매체 뉴스 BTC는 9일 비트코인 가격이 22,000달러의 주요 지지선을 하향 돌파, 지속적인 약세 신호가 발생하며 단기적으로 25,500달러 또는 2만 달러 이하로 밀릴 수가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주요 지지선인 22,000달러 영역 아래에서 약세 모멘텀이 강화되면서 22,000달러와 100시간 단순 이동평균선 아래인 21,76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전일 대비 1.86%, 일주일 전 대비 7.4%, 그리고 1시간 전보다 0.03% 하락한 것으로 뚜렷한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 비트코인 대 미국 달러 이제 시간별 차트상 22,050달러대의 저항으로 형성된 이 주요 약세 추세선이 발생함에 따라 21,200달러 또는 25,000달러까지 밀릴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배경에는 22,500달러의 저항선 위에서 상승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약세가 강화되면서 지지 가격대가 22,000달러 영역으로 더 낮춰졌고 이에 투자자들의 손실이 발생이 늘어나서 21,800달러 아래까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따라서 주요 저항선이 22,250달러 위에서 종가가 형성되며 22,600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너지게 되면은 2만 달러가 무너질 수 있다. 이 아래의 가격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이제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2만 달러까지 밀리게 된다면 지금
지금 가격 대비 거의 7에서 8% 하락해야 하는 수준인데 그렇게 되면 이 투자 심리가 한 차례 더 힘들어지겠죠. 참 긍정적인 소식들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최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이 부정적인 소식들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격 분석과 더불어서 월가의 한 투자자의 경우는 이 미 증시가 60일 안에 폭락이 올 것이다 라는 분석 또한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언급한 투자자의 경우는 레리 맥도널드라는 인물로 2008년 이루어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에 대한 베스트셀러 책을 쓴 유명 작가이자 베어 트랩스 리포트의 창업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주식과 신용 상황을 살펴보는 21가지 리먼 시스템 리스크 지표가 60일 후에 주식 시장의 붕괴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치고 있다라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이 시장 붕괴를 촉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S&P 500 지수 종목들의 이익이 추정치를 크게 밑도는 것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안 좋은 소식 한 가지는 이 미 정부에서 압류한 비트코인을 매도하기 위해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암호화폐 분석 회사 팩실드 얼레트의 경우는 이 미국 정부가 범죄용 시장인 실크로드에서 압수한 2억 1,700만 달러, 한화 2,866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9,826개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코인베이스의 계좌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히게 되었는데요. 이 밖에도 1조 1,449억 원 상당의 39,000여 개의 비트코인도 특정 거래소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2개의 새로운 주소로 전송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되었다라고 덧붙이게 됩니다. 미 당국은 지난 2021년 11월과 지난해 3월 실크로드와 연계된 5만여 개의 비트코인을 압류한 바 있었는데 이번에 이동된 비트코인은 그중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직접 매도가 가능한 상업거래소로 이동시켰다라는 의미는 곧 매도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하방 압력 가속화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부정적인 소식들만 나올 수가 있는지 답답함이 쌓여가는데요. 그럼에도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이 이제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부정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XRP 관련하여서는 이와는 다르게 긍정적인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리플랩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에게서 리플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재차 강조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지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리플 승소 가능성 커졌다. XRP 비트코인 하락에도 강세를 보인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진행 중인 리플랩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리플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라고 재차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7일 법원의 전문가 증언 배제 판결을 보니 리플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졌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이어서 그는 SEC가 XRP 토큰 구매자들의 타인에 의한 수익 기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 증언이 배제됐다며 반면 리플의 컨트랙트가 하위 테스트 컨트랙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해줄 전문가 XRP의 세금 및 회계 처리를 증명해줄 전문가 증언인 배제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달 그는 올 상반기 SEC와 진행 중인 소송이 마무리되고 리플의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면서 이런 재판 결과는 미국 암호화폐 산업을 발전시키고 암호화폐 기업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 알데로티의 경우는 판결이 곧 나올 수 있다고 밝혔는데 빠르면 3월 말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리플 경영진은 3월이 아닌 올해 상반기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SEC와의 소송이 리플사 방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틀 전이죠. 3월 7일 하나의 소식이 나왔었는데 이 미 법원에서
리플 측이 제기한 패트릭 두디의 증언 배제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상당히 리플사 방면 유리한 포지션을 점하게 되었습니다. 이 패트릭 두디라는 인물은 SEC가 고용한 인물로 이 리플 측에 의존하는 토큰 상승 기대치를 분석하기 위해 이 패트릭 두디라는 인물을 고용한 것인데, 이를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하위 테스트 4가지 기준 중에 그 이익은 타인의 노력으로 발생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고용된 패트릭 두디의 증언을 이 법정에서 활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리플사에게 고용되어 XRP가 하위 테스트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언급할 전문가들의 경우는 전혀 배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 소송이라는 것이 끝까지 가봐야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겠으나 지금까지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았을 때 리플사가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농후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전 세계 크립토 산업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SEC도 본인들의 관할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승소는 아니더라도 이 합의 또는 시간 끌기를 지속해 나아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리플사와 SEC 관련하여 어떠한 소식들이 나오게 될지 하루빨리 소송이 마무리되어서 XRP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네, 정말 이게 날이 갈수록 제롬 파월의 인터뷰가 정말 말썽이죠. 이제 예상은 했지만 파월은 결국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난 FOMC에서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했지만 이미 25bp 인상을 했던 터라 3월에 50bp를 인상할 경우 연준은 또 한 번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사실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중립금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중립금리는 통상 4.5에서 5.0% 사이 그 어딘가라는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연준도 5%를 훌쩍 넘겨 어쩌면 6%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이 연준은 사실상 통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22,000달러를 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공포가 시장을 휘감았는데, 이 매크로가 나빠지면서 가격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22,000달러가 무너지는 상황이 되었죠. 다만 비트코인 자체 이슈가 잘 작동해 준다면 결국에는 상황을 뚫고 상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비트코인 산업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바라는 것은 결국 비트코인이 달러를 넘어서는 세계 공용 화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 인터넷과 같은 인프라가 깔리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 일부 한국의 카페에서도 비트코인을 결제에 이용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한 결제인데, 과거에는 해외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들이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한 결제는 사실 매장의 대표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신이 정말 비트코인을 통한 결제를 받고 싶다면 당장이라도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한 결제가 가능하죠.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QR코드를 통한 결제도 더 익숙해졌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1년 9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엘살바도르의 경우는 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이면서 관광 산업이 9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물론 2021년 당시와 지금은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데, 일단 팬데믹이 제어 가능한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일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별도의 환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큰 매력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 대부분의 상점에서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환전에 들어가는 수수료 부담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비트코인을 통한 결제가 미국 연준과 IMF 등에는 달갑게 보이지 않겠지만 사람들은 결국 편리한 쪽, 더 저렴한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법정화폐의 이득을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채용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실제로 중남미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데스페가르가 암호화폐 결제를 수용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죠. 이 개발도상국 등에서 자국 화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과 이 비트코인 결제의 편리성을 고려하면서 이런 변화들이 점점 확산되는 모양새인데요. 이 데스페가르는 아르헨티나를 시작으로 암호화폐 결제를 시작한다라고 밝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간이 지나면서 이 크립토 마켓과 관련된 인프라들이 확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암호화폐 시장이 회복기에 들어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금융의 주류로 설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며 결국에는 이러한 인식들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힘들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